건강만큼은 내 선택,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광화문 메디컬에서요. 네.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줄 방법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3대 질환 중 하나, 바로 혈관 질환. 우리 몸속에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 중 어느 한 곳이 막히거나 터지기만 해도 동맥경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데요. 딱 이맘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는 혈관 질환. 과연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광화문 메디컬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관 질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네. 김문호 한의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 요즘 많이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혈관이 우리 몸에 한 10만 킬로쯤의 길이가 됩니다. 10만 킬로? 저처럼 이렇게 작은 사람도 한 10만 킬로거든요. 야. 10만 킬로면 이제 서울에서 목포 왕복을 하면 1000킬로거든요. 네. 100번을 왕복할 거고요. 네. 지구 한 바퀴가 지구를 4만 두 킬로거든요. 바퀴를 더 도네요. 두 바퀴 반을 도는 거거든요.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게 되면 큰일이 나는데 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뇌에 그 혈관이 손상이 입으면 이제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심장 주변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또 급성 심근경색,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혈관 질환 하면은 뭐 겨울이 더 위험하다? 아니면 뭐 봄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말? 네, 일단 뭐 주의는 뭐늘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뇌졸중은 오니까요. 예. 근데 특히나 이제 통계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네. 있으신데요. 네, 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이제 그 통계를 보면 예. 12월에서 2월 겨울이죠. 네. 요거에 비해서 봄철인 3월과 5월 사이에 뇌졸중 환자가 무려 2만 명 정도가 더 많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혈관 질환은 이 봄철이 겨울보다 2만 8천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봄철에 유독 더 증가하는 이유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일단 큰 일교차가 가장 아하. 좀 이제 혈관이라는 게 이제 그 인대와 근육 조직처럼 콜라겐층과 엮여서 이렇게 딱딱한 조직이면서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심장이 팡팡팡 뛸 때마다 혈관도 꿀떡꿀떡꿀떡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혈관이 잡히는 혈관이 정맥혈관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꿀떡꿀떡 뛰는데 심지어 하물며 심장에서 뻥뻥 가서 안으로 가는 큰 동맥혈관은 얼마나 더 굴떡굴떡 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혈관들이 탄력이 있으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어물어졌다 탄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위장 운동처럼 연동 운동처럼 네.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큰일 나는데요. 이 기온 차이가 낮밤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요즘처럼 날 경우에는 네. 이 혈관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자칫 뇌에 있는 혈관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잘 터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심장 주변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네. 심장 근육이 뛰려면 피가 필요하겠죠.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이 파이프처럼 엮여 있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이 쥐가 나겠죠. 등산 가다 지나면 참 낭패 보시죠. 네, 네. 심장 근육이 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그 일교차가 막 거의 15, 16도 날 때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네. 정말 조심해야 될 텐데 특히 이 혈관 질환이 보면은 뭐 이렇게 네네.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네. 참 그래서 위험한 건데 이게 좀 미리 좀 자각할 수 있는 뭐 사전의 증상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다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예, 네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짝 어눌해지시고요. 네. 얼굴이 한쪽으로 살짝 돌아가거나 아니면 돌아가기 전에 감각이 약간 떨떠름해진다든지 물이 약간 흐른다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양치할 때 네.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많이 흘러내린다든지 또 이제 물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겹쳐 보인다든지 네. 혹시 현상이라고 하죠. 네. 예, 예. 특히 이제 우리가 혈떡이라고 해서 우리 미숫가루 탈 때 미숫가루 이렇게 있으면 위에 물 붓잖아요. 덩어리 생기는 이게 거. 네.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되면서 덩어리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혈떡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죽상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뇌에 갑자기 탁 막히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오면서 119에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직전 전조증이 오자마자 바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혹시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뭐 네.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나 뭐 환경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장 참 남자분들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담배를 좀 끊어야 되는데. 흡연.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시는 이 골초분들 계시죠. 네, 네. 이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이 한 20배에서 40배 정도가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아침 일어나셔서 바로 그냥 베란다 나가서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큰일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관 탄력도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또 기온이 차갑지 않습니까? 네. 수축돼 있겠죠, 혈관이. 이 상태에서 담배를 피시게 되면요. 혈관이 긴장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다가 퍽. 예. 그리고 심장 관상동맥이 막 이렇게 좀 긴장을 해서 좁아진다든지 네, 할 수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사우나 가셔서 어. 이렇게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순간 예. 핑 도는. 예, 그 이제 네. 갑작스럽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예.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함께 미식거리고 구역 구토가 옵니다. 왜냐하면 네. 위장 근육에도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예.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음주 후에 네. 사우나 가서 땀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분들 그런 거 좋아하지 네, 않아요? 우리 형님 연세대 좀 되는 분들 보면 예. 특히 이제 덩치가 이러셔가지고 고혈압까지 있으시고 이 목도 굵으시고 얼굴이 붉으신 분들은 되게 위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맞아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평소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네. 과체중인 경우에 아. 특히 이제 내장 비만인 경우에는 네. 내장이 창자 내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간도 내장이고요. 신장도 내장이고요. 심장도 내장입니다. 심장에 지방 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심장에 지방 낍니다. 왜? 예. 내장이기 때문에 간에 지방강 생기는 것처럼 심장 네. 주변 폐주에도 지방이 끼게 되면요 흉곽에서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심장 뛰는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뛸 수가 없겠죠. 네. 아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주 독특한 식이요법으로 이겨낸 분이 네. 계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눈에도 중풍이 찾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몸의 이상 신호. 자고 일어났더니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다?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평소 손끝이 차갑고 저리기 시작하다면 당신의 혈관이 위험하다. 두 가지 증상 모두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찾아간 곳은 대전광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5세 나이에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다던 박진홍 씨. 6년 전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병명은 말초혈관 혈행장애. 혈관 계통인 것 같아요. 손가락 끝이 이게 막 이렇게 막 그 마비가 오고 하얗게 변색이 되면서 잘 못 느낄 정도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섬세한 작업 같은 건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손가락 끝에 혈액이 통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으로 평소 좋아하던 낚시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손끝이 하얗게 변하셔서 감각도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놀랬죠. 손끝이 수시로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다는 남성. 그러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면서 병이 호전되었다는데요. 과연 그 비결은 뭘까요? 비법 이거야 이거. 여기 있네. 비법. 통에 들어있는 액체가 바로 그 비결? 뭐예요? 매실 덮기도 하고. 이게 매실은 아니고 그 적송이라고 그래서 그 붉은 소나무 그 잎에서 그 추출한 그 기름을 가지고 고농축 그 미생물 발효시킨 그거 기름. 솔잎이 대체 무슨 약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혈관 청소부로 불릴 정도로 그 효능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적송의 솔잎에서 추출한 송침류를 챙겨 먹고 있다는 그. 자 이거 한 잔 하나 먹어봐. 맛있어. 예부터 몸에 좋은 건 나눠 먹으라고 했죠. 오, 아버님 솔잎향? 솔잎맛? 그렇지. 이런 느낌인데요? 솔향 아주 강한 솔향이 나오는 거지. 입안 가득 솔향이 퍼지는 적송의 송침류. 돼지 감자라든지 뭐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뭐 딸아이가 이제 권해준 송침류라 그러나 일단 이걸 먹고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내가 몸이 당이나 이 혈압 같은 것이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호전됐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낚시도 제대로 하고 갖고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솔잎의 성분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또 다른 주인공. 평범한 주부인 50세 문민선 씨인데요.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눈의 이상 신호. 뿌옇게 보이더니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데. 근데 자고 일어났어요. 평상시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새카맣게. 40대 젊은 나이에 걸린 그녀의 병명은 망막혈관 폐쇄증. 대학병원에 갔을 때 레이저 치료를 했어요. 눈에 있는 혈관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인데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했다던 그녀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병원 가서 정기 검진하죠. 정기 검진 꾸준히 빠지지 않고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병에 걸린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요. 혈관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먹는 것부터 바꿨다는 그녀. 이거 송침류 캡슐화 해놓은 거예요. 지금 송침류가 먹기가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캡슐화 된 거 지금 먹고 있어요. 송침류를 꾸준히 먹은 지 6개월째.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혈액순환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잠도 좀 잘 자는 편이에요.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피곤해도.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되면 숙면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좀 잘 자는 편이고. 혈관 건강을 위해 바꾼 두 사람의 독특한 식이요법.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근데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네. 이게 이미 걸린 혈관 질환이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뭐 생활 생활 습관. 습관을 고치는 네.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겁니까, 정말? 네, 아주 뭐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요. 네네. 네, 심각하게 진행됐으면 뭐 여러 가지 수술요법이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예. 아주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 좀 잘 관리하시고 식습관 관리, 생활 습관 관리만 잘 하시면은요. 네. 좀 많이 늦출 수 있거나 또는 이제 혹시 이렇게 역전시킬 수도 있으니까는요. 네. 이 시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은 지혜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의 사례자를 봤더니 이제 적송의 솔잎을 활용한 맞아요. 걸 먹었잖아요. 그게 네. 진짜 도움이 됐나요? 혈관 질환에? 일단 뭐 소나무 솔잎은요 혈관의 네. 청소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오. 그 정도로 혈관 노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예. 혈액이 탁한 혈탁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분해해서 파혈해주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네. 동의보감에 그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오. 동의보감에 보시면 양성연연학이라고 나타나는 이 솔잎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솔잎을 먹으면 늙지 않고 원기가 왕성해진다. 또 머리가 금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저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평생 무염식을 하셨던 그 성철 스님께서도요. 항상 이 밥상에다가 이 짧게 썰은 그 솔잎을 갖다가 한 숟가락씩 꼭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저 한의학계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신뢰가 팍 가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솔잎 다 그냥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 소나무가 잎의 크기라든지 예. 이렇게 나무 껍질의 색깔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분류가 되는데요. 네네. 최고의 명목으로 꼽히는 게 바로 적송이죠, 적송. 적송. 붉은 소나무.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그 껍질이 붉고요. 이제 가지 끝에 눈이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제2의 페니실린이라고 중국의 한 의사가 말할 정도로 상당히 그 예. 항생 효과로도 뛰어나고요. 또 천연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와 강력한 항생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뭐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먹어야 좋은 거예요? 먹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솔잎 차나 솔잎 네. 식초로 드셔도 괜찮은데요. 예. 요즘은 아마 그 고농축 캡슐 형태로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아까 여자분이 드신 네네, 그런 뭐 형태의 액상으로 네. 드시기가 좀 거시기한 분들은 네네. 고농축 캡슐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네. 이게 몸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 네. 건설이나 아토피나 만성 피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네네. 또 세균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많이 가렵다는 이런 분들도 네. 꽤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 두피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열성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여기가 짓무르게 되면 탈모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분께도 꽤나 권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요? 자, 이거 재밌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네. 끝으로 좀 이런 그 혈관 건강 네. 튼튼히 할 수 있는 뭐 운동, 생활 습관 있으면 좀 소개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바로 좋습니다. 누우셔가지고요. 예. 손과 발을 하늘을 향하십시오. 아. 계속 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아, 터는 그 거. 운동. 말단부 정맥 혈관에 있는 예. 거기가 돌아와야지 깨끗한 피가 빨리 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많은 그 예방 치료 효과가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일찍 주무셔야지 피가 청소하고 재생될 시간이 있겠죠. 일찍 주무시고 주무시기 전에 5분만 발다리를 하늘로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봄철 오늘 혈관 건강 잘 지키도록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